오늘은 여러분들의 좀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내가 중용 그러면은 시중 능구 지미를 세 번 외칩시다. 중용 시중 능구 지미 시중 능구 지미 시중 능구 지미. 아 최고다 최고. 지금 제10장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진짜 주인공이 자로이기 때문에 이 자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161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자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허술한 그림 같이 보이지만 이게 허술한 그림이 아니고 한대의 화상석이라는 그 한대의 어떤 분묘의 그 유명한 집안의 분묘에서 그 분묘의 벽을 이렇게 벽돌 같은 거로 이렇게 장식한 거거든요. 근데 그 벽돌에 중국의 모든 신화나 뭐 인물 고사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 이게 그 환제 영제 시기이기 때문에 영제 시기에 뭐가 일어나죠? 황건적이 일어나고 소위 그 황건적이 일어나고서 그때에 뭐가 이루어져요? 누상촌에서 도원결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삼국지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로 산동 지역에 있는 분묘에서 나온 이걸 화상석이라고 합니다. 이 화상석에 그린 걸 보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이거 굉장히 많은 그 화상석이 엄청난 것 중에 요것을 띄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자로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요 자로라고 거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성서에도 보면은 성서에도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말에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는데 보세요. 벌써 허리가 잘룩하죠. 무인이라는 건 허리가 뚱뚱하면 그건 무인이 아니에요. 벌써 이 몸의 단련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거 보면 허리가 잘룩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묶었죠. 이렇게 짧고 긴 치마가 아니고 짧은 치마에다 다리를 묶고 머리에다가는 이렇게 꽁 수탉이라고 그랬는데 수탉으로 된 이런 거를 이렇게 장식을 했거든요. 그러고 그악 하고 어깨를 이렇게 들고 악 하면서 이렇게 덤비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런 모습과 굉장히 그 대비가 되는 모습이죠. 대비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자로를 나타내는 건데 이 자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중리제자열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로는 본성이 야인 기질이 있어 거칠었다. 용감하고 힘쓰는 일을 좋아하였다. 그 심지가 강직하고 직설적으로 뒤바퀴를 좋아했다. 수탉의 꼬리를 머리에 꽂고 산돼지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허리에 찼다. 그리고 공자를 업신여기며 공자를 때리려고까지 하였다 그랬거든요. 여기 능폭공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처음에 공자를 갖다가 때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공자를 때리려고. 그러니까는 공자는 자로를 예로서 대하며 살살 달래어 인도하였다. 후에 자로는 유복을 입고 패백을 들여 죽음의 충절을 맹세하고 문인들을 통해 제자가 되기를 간청하였다.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 이 모습을 공자 가어라는 것에 재미난 대화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로가 처음 공자를 만났다. 공자는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자로가 나는 긴 칼을 좋아한다. 참 그 공자 앞에서 참 못할 말이죠. 긴 칼을 좋아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나는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다. 단지 그대의 능한 바에다가 학문을 얹히기만 한다면 아무도 그대를 따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로가 말하였다. 학문이라는 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 개벽다귀 같은 건 난 싫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임금이 되어서 간해주는 신하가 없으면 실정하게 되고 선비는 가르쳐주는 친구가 없으면 귀가 멀게 된다. 미친 말을 몰 때는 채찍을 잠시도 놓을 수 없고 활을 당길 때는 이미 두 번 다시 당길 수가 없다. 나무는 목수의 먹줄이 닿아야 고다지고 사람은 비판을 받아야 비로소 성인이 된다. 배움을 얻고 물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나. 인을 어지럽히고 살을 미워하면 사회와 마찰을 일으켜 감방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 사나이라면 학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지금 무용만 있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도와 같이, 도라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그 도라는 것이 단순히 도둑놈이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협객 같은 그런 것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댕기는데 사나이라면은 학문을 해야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금 그 자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자 때라는 이 사라는 거, 우리가 지금 선비라고 말하잖아요. 이 선비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살아가면서 공자가 선비의 상을 최초로 만든 겁니다.